수익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화요일 방송 여러분들과 함께할 저는 아나운서 윤지훈이고요. 오늘도 레드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공략주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 어떤지 한번 살펴보고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만한 종목에 대해서도 점검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새해 처음으로 인사드렸습니다. 오늘장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는 모두 파란불 켜고 있는데요. 코스피 지수는 1.34%가량, 코스닥 지수는 0.67%가량 하락하면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시장 모두에서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들어와주지 않고 있다는 점도 여러분들이 조금 부정적으로 바라보실 만한 요소일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저희는 이런 시장에서도 상한가를 기록하는 종목도 있고요. 큰 상승을 보여주는 종목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종목들로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손실을 줄여나갈 수 있는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방송에서 더 많은 정보들 받아가시는 방법 먼저 설명해드리면요. 우측 하단 QR코드를 통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노란톡으로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방송 중에만 입장하실 수 있게 문을 열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시면 되겠고요. 휴대폰 카메라를 켜시고 카메라 화면을 여기 네모난 QR코드 가까이 가져다 대기만 하시면 바로 저희 노란톡 안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위해서 공략해드릴 종목, 정확한 종목명은 노란톡 안에서만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지금 시장 상황 짧게 짚어드렸죠. 양지수 모두 하락하고 있고 개인만이 나홀로 매수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종목으로 그린벨트 관련주를 준비해봤는데요. 어제장에서도 그린벨트 관련주들 강한 흐름 보여줬죠. 시간 외에서도 상한가 기록한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그린벨트 해제를 하겠다라는 발표를 하면서 그린벨트 관련주들이 탄력을 받아주고 있는데요. 오늘 저희가 공략해드릴 그린벨트 관련주는 과연 어떤 종목일지 계속해서 채널 고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 소개해드렸던 종목들로 이렇게 수익 안겨드릴 수가 있었는데요. 지금 대표적으로 보시면 가장 최근에 12월 27일 지난주 방송에서 소개해드렸던 KPX 생명과학이라는 종목이 저희가 소개해드린 바로 다다음 날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일주일도 안 돼서 40% 넘는 수익을 기록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지난 방송 한번 캡처를 해와봤는데 KPX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 증가에 따라서 먹는 코로나19 치료제인 팍스로비드 관련주 저희가 체크를 해드렸었고요. 차트상으로 보시면 저희가 바로 이날 방송을 통해 공략 도와드렸는데 다음 날 급등 그리고 그 다음 날의 상한가까지 기록하면서 총 수익률 42.1%를 기록했던 종목이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이렇게 내일 급등 테마주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정확한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으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생방송 중에만 입장하실 수 있는 노란톡방 문 열어드리고 있고요. 이제 약 40분 정도밖에 문이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빠르게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휴대폰 카메라 켜시고 카메라 화면을 여기 네모난 QR코드 쪽으로 가깝게 가져다 대기만 하시면 저희 노란톡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영어로 된 주소를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노란톡에 들어오시면요. 방송에서 소개해드리지 못하는 더 많은 종목들을 노란톡 안에서 더 많이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방송으로 찾아뵙지 못하는 요일들에도 여러분들께 이렇게 다양한 종목으로 수익을 안겨드리고 있는데요. 보시면 저희가 정확한 종목명뿐만 아니라 매수가 그리고 매도가 비중까지 이렇게 정확하게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편안하게 매매해보시고 싶은 분들은 노란톡으로 입장해주시면 이렇게 다양한 종목에 대한 가격 전략들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저희 노란톡 안에서는 종목 공략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고기를 잡으실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자료도 제공하고 있는데요. 가장 최근에는 12월 26일 중국의 코로나19 확산 관련주를 이렇게 섹터별로 세분화해서 공략을 해드렸습니다. 각 섹터별로 대장주도 이렇게 순서대로 정리를 해드렸고요. 어디서도 만나보실 수 없는 이런 귀한 자료들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으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중요한 종목 바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수혜주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원희룡 국토부 장관, 이제 과도한 개발 제한 규제를 없애야겠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그린벨트를 과감하게 해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어제장에서도 시간회에서 이렇게 그린벨트 관련주들 계속 좋은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저희가 공략해 드릴 종목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장 더 큰 수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레드 전문가님이 준비한 그린벨트 관련주 대장주는 과연 어떤 종목일지 계속해서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그러면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전문가님 모시고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볼게요. 1분 정도만 기다려주세요. 수익으로 달리는 지름길 수익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화요일 방송 통해서 인사드리는 전 아나운서 윤지은이고요. 오늘도 레드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시장을 이겨나갈 수 있는 종목으로 준비를 해봤고요. 저희가 공략해드리는 종목, 정확한 종목명과 가격 전략은 노란톡방 안에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생방송 중에만 노란톡으로 입장하실 수 있는 문을 열어드리고 있는데요. 우측 하단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실 수 있겠습니다. 휴대폰에 있는 기본 카메라 어플을 켜시고 여기 네모난 QR코드 쪽으로 가깝게 가져다 대기만 하시면 지금 보이는 여기 노란톡방 안으로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노란톡에 거의 800분 가까운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아주 많은 인원을 모두 모실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빠르게 입장해 주셔야지 오늘의 종목들 받아보시고 또 쉽고 편안하게 매수하실 수 있는 가격 전략까지 받아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간밤 미장은 휴장했죠. 우리 증시는 지금 양지수 모두 낙폭을 좀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1.5%, 코스닥 지수도 방금 막 이제 1% 이상 낙폭을 키워나가면서 1.06% 하락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코스피 시장에서는 상승하고 있는 종목 80개도 되지 않는데 하락하고 있는 종목이 800개가 넘습니다.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시장인데요. 오늘 시장 왜 이렇게 낙폭이 또 커진 건지 일단 저희 전문가님과 인사 나눠보고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드 전문가님과 인사 나눠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가워요.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레드 전문가입니다. 와, 왜 항상 우리가 방송하는 날만 시장이 이런 겁니까? 도대체 그러게요. 그러게요. 왜 우리가 방송하는 날만 코스피 2% 빠지고 왜 코스닥 계속 빠지고요? 뭐 그래도 뭐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 방송에 나오는 게 그나마 낫죠. 다음 방송 같은 경우는 뭐 수익 몇백 프로, 난 22년, 23년도 몇백 프로, 몇천 프로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우리처럼 있는 사실 그대로 얘기하는 이런 방송쯤은 있어줘야겠죠. 네, 안 그렇습니까? 저희는 정말 노란톡에서 가격 전략 정확하게 잡아드리고 그 수익률만으로도 이제 작년 한 해 저희 100% 수익을 달성을 했잖아요. 정말 수익을 차곡차곡 쌓아서. 전문가님이 그런데 사실 이 100%라는 숫자를 그렇게 막 크게 부풀리지 않으시고 저희는 어쨌든 여러분들이 손실을 보시지 않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움직였습니다. 그렇죠, 전문가님? 네, 사실 그런 방식으로 움직였고 22년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 방송만큼 저희가 있는 그대로 수익을 이렇게 얘기하는 데는 없어요. 네, 맞아요. 그 자료는 다 노란톡방에 있고
그리고 그 노안톡방에 있는 사람들이 다 증인들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보유 종목도 2개 정도는 있지만은 지금 현재 물린 상황이에요. 네. 근데 하지만 이 시장에서 안 물린다는 게 더 이상하죠. 물리긴 물리더라도 탈출할 수 있는 모멘텀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삶이 안 하던 행동을 갑자기 하면은 뭔가 친절해 보일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안톡방에 들어오신 분들한테만 23년에 대해서 대응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네. 지금 현재 시장 간단하게 좀 알아보겠습니다. 외국인들 빼고 있고 기관도 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러가 약세가 돼도 외국인들이 수익을 볼 수 있는 상황에서도 지금 현재 빼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추가적인 폭락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지금 수급이 안 도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미증시가 어제 시장이었고 오늘 미증시가 개장을 하기 때문에 오늘 반반했었어요. 좀 미증시가 상승하다가 내일 다시 한번 외국인들이 수급이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기관 역시 저번 주 같은 경우 기관이 배당이에 맞춰가지고 5일 연속, 6일 연속 순매수하다가 배당이 끝나고 나서 갑자기 순매도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는 사실 시장이 악재 영향으로 빠졌다는 것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관이 2주 전에 지수를 올렸다고 하면은 이제는 기관이 지수를 빼고 있는 거예요. 왜? 배당량이 끝났으니까 작년에. 그러면은 모든 종목들이 배당이 들어가는 종목들이 다 하락될 수밖에 없죠. 기간이 빼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빠지는 거지. 언론에서 나오는 것처럼 뭐 경기 침체 우려, 그다음에 뭐 미증시 연양 이것 때문에 빠지는 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 그동안 기간이 올렸던 지수가 말 그대로 12월 달에 조금 기간이 올렸던 지수가 배당량이 끝나고 나니 기관들이 빼니까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시장이 빠진 거죠.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팩트 정확히 아셔야 나중에 부자가 되든 말든 그게 중요성으로 반영이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왜 시장이 빠지는지도 중요하게 체크를 하셔야 하고요. 경기 침체되는 거 누구나 다 압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지금 부동산 집값이 다 하락이 되고 누구나 지금 금리 인상이 되고 뭐 누구나 다 경제 상황이 안 좋은 거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주식이 하는 거는 매번 갈 때의 마음이에요. 갈 때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남자하고 여자가 만났는데 남자가 바람을 폈어요. 그럼 여자는 제일 무서운 게 여자가 한이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여자가 갈 때 마음으로 복수를 할 수가 있고 말 그대로 복수 안 할 수 있는 주식시장도 똑같다는 거죠. 주식시장도 매번 갈 때 전자보다는 후자하는 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역시 말 그대로 최근에 상황이 많이 안 좋은 상황이지만 말 그대로 저는 여러분들한테 또 희망적인 얘기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지금 시장이 바닥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바닥은 누구나 다 압니다. 초등학생한테 가가지고 코스피 야 이거 차트 이거 보여줄 테니까 이거 한번 봐봐. 이거 바닥이니 바닥 아니니? 아저씨 완전히 바닥인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작년 6월 달부터 시장이 빠지고 8월 달에도 바닥일 때도 보여줘도 사람들은 그때 추가 매수했어요. 예전에 코로나처럼 또 추가적인 자금성이 유동성이 될까 봐. 하지만 그렇게 됐습니까? 아닙니다. 전부 다 내어 꽂았어요. 내어 꽂았기 때문에 코스피는 작년 연준 최저 2190까지 갔던 게 지금 현재 2200이 분기되고 2190까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2190까지 얼마 안 남았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빠지면 코스피도 빠지는 거 알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54,000원 중반대입니다. 52,000원대가 52주 최저가였고 지금 최저가까지 2,000원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그만큼 지금 시장이 많이 심각한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오늘 중국의 뭐 사재기 감기약에다가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요즘 상승하는 웹툰 관련주 같은 거 보면은 조그마한 뉴스 이슈에 부각이 되면서 투심으로 되는 시장밖에 안 된다는 거죠. 갑자기 이렇게 앉아 있다가 뜬금없이 이 종목이 왜 올라가지 하는 종목들만 상승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23년도에 희망회로 가지지 마세요. 저는 솔직히 이렇게 말씀드리면 부정적 얘기긴 한데 이게 여러분들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23년도에는 못해도 초반까지는 힘들 겁니다. 초반까지는 힘들 거예요. 왜냐면 2월달, 3월달에 FOMC 연준의 회의록이 또 내일 회의록이 공개가 되고 이번 달에 CPI 물가지수도 발표가 되고 또 다음 달에 연준에서 어떻게 금리 인상에 대해서 긴축 속도를 다시 한번 내는지 그 방향성이 나옵니다. 만약에 CPI 물가지수가 둔화가 되고 유럽
국가들이 만약에 CPI가 둔화가 된다고 하면은 말 그대로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3월 달에 마지막 시나리오로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3월 달까지는 제가 생각할 때는 힘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금리가 우리나라는 1.35에서 3.5까지 올라갔습니다. 3.5까지 올라가면서 증시자금이든 부동산 쪽이든 자금성이 계속 빠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한 번에 자금성이 빠지니까 이제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 예전에 서브 브라이더스 뭐 사태든 말 그대로 프라임 기지 사태든 말 그대로 1년 힘들고 2년 행복했어요. 지금의 제가 볼 때는 3반기만 조금 조심하고 마지막 바닥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닥이라고 제가 잘 얘기는 안 하는데 못해도 2200에서 이번 연도는 2400에서 2500까지만 상승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고 또한 중국의 말 그대로 여러분들 요즘 이런 거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중국이 말 그대로 리오프닝 완화를 시작한다고 하는데 중국이 이런다고 해도 경기 침체고 중국이 이렇게 안 한다고 해도 경기 침체고 말 그대로 리오프닝 한다고 해도 경기 침체하고 언론이 나오고 리오프닝 안 한다고 해도 경기 침체하고 나오고 자 경기 침체 맞습니다. 실물 경기 지금 침체 맞아요. 그리고 환율도 지금 자영업자분들 많이 느끼실 겁니다. 환율이 1200원대 밑에면은 그때는 물가가 낮기 때문에 물건은 싼 가격에 중국에서 OEM을 갖고 오죠. 근데 지금 상황은 환율이 1279원. 사업 안 하는 사람들은 몰라요. 사업 안 하는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환율이 1279원에서 1280원이면 엄청 높은 거예요. 이것도. 1200 초반은 돼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업하는 사람들하고 사업 안 하는 사람들 마인드가 틀린 거예요. 주식을 보는 방향도. 그렇기 때문에 1270원대에서 80원대는 아직까지 높은 상황이고 이 상황 역시 물가가 반영이 되고 이번 연도도 3반기에 힘들어진다. 그래서 제가 애초에 노안톡에서 제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4분기 실적 진단키트 빼고 하나도 안 좋아요. 여러분들 진단키트 빼고 하나도 안 좋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산타 하이비보다 1월달에 다가오는 시장 당군 고조선 할아버지를 고조선이 아니고 고조선의 당군이죠. 그렇죠? 네. 당군 할아버지를 맞이하시는 게 더 빠르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제 말대로 됐고 지금 현재 계속 3반기에 대한 리스크가 계속 작용되는 상황이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이제 중국이 리오프닝이니까 경기가 좋아지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는 솔직히 삼류하고 생각합니다. 인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기가 침체되면은 내 현금을 지키고 욕심을 좀 23년도에는 줄여야겠다. 23년도에는 말 그대로 현금을 좀 줄이고 말 그대로 현금 비중을 크게 두고 종목 한정하에 원칙하에 움직여야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인류라고 생각하고 이제 중국이 리오프닝 됐고 주가도 바닥이니까 말 그대로 이제 있는 자금 다 써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삼류하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삼류하고 생각한 시나리오를 제가 말씀드린 분들 22년도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은 맨날 하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추가 매수밖에. 근데 추가 매수 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바닥으로 다 떨어졌어요. 차라리 돈을 바닥에다 버리는 게 낫지.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23년도에는 더욱더 중요한 시기고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어머님, 아버님들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은 더욱더 간절하고 여러분들은 이 시장의 심각성을 바라보고 인지하시고 움직이셔야 합니다. 어떤 TV든 어떤 영상이든 유튜브 동영상이든 몇백 프로, 몇천 프로, 몇만 프로 맨날 수익 난 것만 얘기해. 난 진짜 이해를 못하겠어요. 맨날 수익 난 것만 네. 얘기해. 맨날 수익 난 것만 얘기하는데 말 그대로 수익 안 난 사람 없어요. 다 전문가들 보면은. 근데 저는 수익이 안 났습니다. 12월 달에. 12월 달에 저는 물렸어요. 대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종목 2개만 물리고 비중 100만 원씩만 들어갔고 저는 이제까지 다 수익으로 창출했습니다. 그게 저 예드 전문가고요. 말 그대로 저는 이런 원칙적인 매매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 가지고 다른 사람들만 노안톡방에 오시던지 마시던지 마음대로 하시고요. 네. 23년도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버티십시오. 원칙을 지키시고 버티십시오. 그분들이 나중에 부자가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시장이 바닥이라고 해가지고 자금성을 또 원칙 없이 유도리 없이 끌어오는 사람은 삼류고 말 그대로 인류는 버티는 사람이 인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 방식으로 투자 방식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코스피 지수도 작년에 저점인 2190선까지 내려왔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도 52주 신저가 부근까지 가격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이렇게나 지수와 삼성전자 주가가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지수가 반등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건 지양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다가와 있는 악재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인데요. 먼저 경기 침체, 그리고 많이 내려오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환율, 그리고 유일하게 실적 좋은 진단키트 관련주를 제외하고는 부진할 수밖에 없는 지난 4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사실 다른 주식 방송에서는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말씀들을 많이 해주긴 하시지만요. 레드 전문가님은 여러분들이 마냥 희망적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섣부른 투자를 좀 자제하고 현금을 잃지 않으실 수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2023년 한 해는 한마디로 버티셔야 하는 한 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현금을 아끼고 수익보다는 보유 종목들을 좀 줄여나가면서 이 시장을 버텨나가는 전략으로 여러분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전략 세워보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으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고요. 노란톡방문 앞으로 25분 동안만 열려 있을 예정입니다. 빠르게 생방송 중에만 여러분들이 입장을 해주셔야지 오늘의 종목에 대한 정보 그리고 시장을 이겨나갈 수 있는 전략들을 함께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휴대폰에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는 카메라 어플 켜시고요. 카메라 화면을 여기 네모난 QR코드 가까이 가져다 대기만 하셔도 저희가 있는 노란톡 안으로 바로 입장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이 저희가 있는 노란톡인데요. 이 안에서 여러분들께 다양한 종목 공략도 도와드리고 그리고 쉽게 매매하실 수 있도록 가격 전략까지 정확하게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빠르게 입장 도와드리면서 저희 이제 시황을 살펴드리면서 어느덧 방송 시간이 절반이나 흘렀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은 그래서 어떤 종목으로 또 시장을 이겨나갈 수 있을지도 전문가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전문가님 어쨌든 하락하는 시장에서도 살아남는 종목이 있고 이런 와중에도 또 상한가를 기록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또 그런 종목들을 최대한 공략을 해봐야겠죠. 어떤 종목들을 좀 바라보면 좋을까요? 사실 요즘 시장에서 안전한 게 있습니까? 안전한 건 없는 안전한 것 게 같습니다. 없죠. 네. 어떤 하나 종목이든 다 무서운 종목들이에요. 네,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부각을 받으면 상승이 되는 거고 부각을 못 받으면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제일 무서운 거는 연속적인 조정이 하는 게 제일 힘든 거죠. 네. 뭐 뜬금없이 뉴스에 나오지 않는 이상 부각을 못 받는 건데. 네, 맞아요. 말 그대로 지금 현재 시장은 또 개인들만 사는 시장이고,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좀 지속적인 이슈로 손절성하고 원칙성의 매매 방식으로 좀 움직여야겠죠. 지속적인 이슈? 그렇죠. 네. 그렇게 방식을 움직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종목을 갖고 왔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시장은 물릴 수밖에 없는 시장이에요. 근데 될 수 있으면은 현금 비중을 더더 많이 두고 종목당 하나당 100만 원씩만 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용돈 버는 방식으로 주식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3반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뭐든지 다 순서가 있는 거예요. 바로 작년에 그만큼 바로 빠졌다고 해서 주가가 크게 상승하기 원한다는 건 본인의 욕심밖에 안 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좀 안전하게 진행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관심 종목을 갖고 온 것도 이거하고 비슷한 분류의 종목이니 지금부터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얘들 관심 종목입니다. 뿅. 자, 사실 이 주식시장이 엄청나게 빠지고 하는데 부각을 못 받으면 빠지고 부각을 받으면 그나마 상승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가지고 제가 갖고 온 종목은 부동산 키워드도 들어가 있어요. 부동산. 부동산 키워드도 들어가 있고 네. 그리고 최근에 부동산 집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주택 지수가 11%나 1년 동안 빠졌고 그다음에 실거래 주택 지수가 8% 아파트 거래가 8% 정도 추락이 됐어요. 네.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8% 11%씩 빠졌잖아요. 네. 그러면 그만큼 IMF 이후에 2008년 금융 위기 그 이후에 세 번째 역대로 집값이 떨어진 거라고 합니다. 세 번째 역대로 집값이 떨어진 거고 말 그대로 투기했던 사람들은 말 그대로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말 그대로 연끝까지 모아서 하신 분들도 피해를 보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피해자가 두 사람이 곤중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동산이 떨어지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동산 하락을 막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규제 완화를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뭐 그린벨트
그린벨트 지역을 해제를 하면서 수도권 쪽으로 수도권 쪽으로 인구수가 몰리면서 자금성 요인으로 집값이 상승하는 방향을 하든지 아니면은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 말 그대로 도로든 인프라든 구축을 하면서 집값 하락을 막든지 그 방식으로 정부에서 여러 가지 개편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향후 부동산 값이 1년 정도 떨어질 것이다. 2년 정도 떨어질 것이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린벨트가 해제된다고 해가지고 해제되는 것까지 또 1년, 2년 법안이 걸릴 거고 제가 볼 때는 단순히 부동산 하락을 막기 위한 그린벨트 지역을 얘기하는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도 들고요. 실질적으로 부동산 하락이 되려면은 그린벨트 지역이 해제되고 그 안에다가 철도도 지어하고 뭐 지하철도 지어하고 도로 인프라도 만들어야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게 쉽지가 금방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집값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항상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기대감에 미리 상승하죠. 나중에 확정적 요소보다는 기대감에 상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23년도도 부동산 키워드가 좀 가장 크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종목을 갖고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린벨트 관련주로 한번 여러분들하고 지금부터 재밌게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자, 다음 장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제 최근에 아나운서님, 네. 최근에 부동산에 대해서 저는 사실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네. 근데 이 종목을 이제 갖고 오기 전에 부동산 공부를 좀 많이 해봤죠. 부동산 공부를 좀 해봤는데 부동산이 진짜 심각하더라고요. 네, 부동산이 맞아요. 진짜 심각해요. 네. 말 그대로 아파트가 2년 전만 해도 10억, 15억 정도 했던 게 지금은 뭐 금매가 나오면은 가격 형성이 된대요. 그게. 그래서 금매가 나오면은 집값이 2억, 3억씩 떨어지는 건 기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말 그대로 금리가 계속 올라갔고 대한민국에서 기준금리가 1.35였는데 3.35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변동성 금리, 변동성 금리를 받은 사람들이 보통 대부분 집을 살 때 대출 받은 사람들이 70%라고 해요. 고정금리는 네. 고정금리는 말 그대로 금리가 변동이 없기 때문에 30몇 년 동안 금리 그냥 이자만 낸다고 하면 되거든요. 나중에 네. 또 금리가 바뀌면 또 완화가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근데 변동성 금리로 받은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네. 대출 한도가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변동성 금리로 받은 사람들이 70%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변동성 금리 받은 사람들이 70%인데 말 그대로 집값이 떨어지고 금리가 또 변동성 금리가 올라가니까 사람들 죽은 맛이 나는 거예요. 네. 고정금리로 지금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변동성 금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잽도 안 됩니다. 그 정도로 피해가 크죠. 그러니까 돈이 있어도 제대로 돈을 못 굴리는 사람은 이번에 이렇게 당한 거예요. 부동산에. 그렇죠? 투기한 사람들은. 그 방식으로 부동산이 지금 심각성을 계속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영끝이든 영끝이 아니든 모든 서민들이 다 내 집을 살려고 하지만 이제는 내 집을 안 살려고 합니다. 금리가 올라가고 이자가 올라가고 하는데 누가 집을 삽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가지고 집값이 계속 떨어지니까 정부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규제 완화를 하겠다. 규제 완화를 부동산에 대해서 규제를 조금씩 풀어주겠다. 규제를 조금씩 풀어주고 여기서 부동산 집값을 올리겠다. 하락을 제지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규제가 쉽게 되지는 않죠. 규제가 되려면은 여러분들 이 방송을 보시는 어머님 아버님들은 97년도 IMF 때 기억나실 겁니다. 97년도에는 부동산 집값이 지금보다 더 많이 떨어졌어요. 더 많이 떨어졌고 부동산 집값이 계속 떨어질 때 집을 살 염두가 안 나셨을 겁니다. 돈 있는 사람들만 샀겠죠. 그때도.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때 부동산이 98년도까지 넘어가면서 집값이 계속 떨어지다가 99년도 그다음에 2002년도까지 계속 상승됐어요. 왜 상승됐느냐?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 완화를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여러 가지 혜택을 내놨죠. 제일 첫 번째로 중요한 게 뭡니까? 취득세입니다. 말 그대로 집을 사면 취득세 금액을 내죠. 근데 취득세 면제를 시켜줬어요. 취득세 면제를 시켜주고 집을 산 사람들한테 건강보험료도 줄어서 나가게 했어요. 그것도 면제를 하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자금성이 유입이 됐던 거예요. 이 자금성이 계속 유입이 되니까 이 부동산이 다시 올라간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때는 대한민국 아재만은 IMF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아재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여러 나라가 부동산에 대해서 말 그대로 여러 강구책을
준비하겠다. 그리고 이 대책을 마련해서 준비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시 한번 부동산이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죠. 저도 솔직히 여러분들한테 지금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말 그대로 부동산이 금방 올라갈 거예요. 이건 말씀 못 드립니다. 저는 주식 전문가니까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부동산이 올라가면서 어떤 관련주들이 올라가고 정부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거 정도는 미리 체크해야 한다는 거죠. 말 그대로 우리가 급등하는 것만 쫓아가는 그런 매매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을 지식을 좀 어느 정도 알려드리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 국토부 장관 원희연 장관이 그린벨트 규제를 하겠다. 이 얘기는 작년에도 나온 겁니다. 그리고 2년 전에도 나왔고요. 엄청나게 나왔지만은 주가는 하지만 거기에 미리 반영한 상황이죠. 그린벨트가 해제되든 해제가 안 되든 간에 주가가 미리 움직이고 미리 반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주가에 대해서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자, 주택 규제 추가에 대해서 완화를 계속 예고한 상황이고 여기서 거래 단절하고 미분양에 대해서 해결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지금 시장의 관건이에요. 뭐 미분양이 된다 안 된다 이게 우리한테는 중요한 건 아니고 미분양에 대해서 어떤 걸 정부에서 이렇게 완화시킬 건지 거기서 어떤 게 수혜주가 상승이 될 것인지 그거에 제일 중요합니다. 네. 아나운서님 네. 최근에 둥천도 올림픽 회크 거기 그쪽에 천약이 제일 셌어요. 올림픽 회크 쪽이 천약이 제일 셌는데 근데 거기가 제일 많이 기대가 된 곳이기도 하고요. 네. 근데 제 지인이 거기에 당첨이 됐대요. 정말요? 그 당첨이 됐는데 그래서 네. 저는 축하드립니다 현님 네. 이랬죠. 네. 근데 그 현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대출을 9억 이상 받아야 하는데 말 그대로 은행에서 9억이 나오냐? 9억이 안 나와. 당첨이 돼도. 당첨이 돼도 대출 규제가 9억이 안 되니 네. 9억이 넘어서 집값이 9억이 넘어서면 대출이 안 나온대요. 대출이 안 나오고 그리고 아니 현님 9억 없어요? 야 내가 9억이 어딨냐? 그러면 어떻게 되신 거예요 현님? 그러니까 큰일 났어. 일단 이 올림픽 회구 쪽 둥천동을 샀다고 하면은 말 그대로 집값이 떨어지지는 않을 텐데 중심 지역이고 2만 세대니까 그것도 네. 2만 세대돼요. 2만 세대 되면은 집값은 떨어지지 않을 것이란 말이에요. 네. 나중에도 추후에. 네. 근데 들어갈 돈이 없다는 거죠. 아유. 은행에서 규제가 심하지. 그리고 말 그대로 1등급인데도 9억 이상 안 나온대요. 말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가지고 이 천약을 또 포기하면은 이 천약은 영원히 나아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영원히 나아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 천약 당첨돼도 이거 좋아요 이해하는데 천약 당첨돼도 어쩔지 모르는 거죠. 그만큼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이 많이 안 좋고 거의 절벽이 이 정도로 이끈 상황이에요. 네. 이 정도 이끈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가지고 부동산 규제에 대해서 추가 완화가 계속 예고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정부에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천약 당첨돼도 문제, 탈락도 문제. 오히려 탈락하는 게 더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중에 때를 기다리는 게 낫겠다. 네. 천약이 당첨되면 뭐해? 대출이 안 나오는데 천약 뭐 아파트 3억짜리 2억짜리 그거는 뭐 지방 쪽이나 이런 거는 천약 당첨될 수가 있겠죠. 근데 부산이나 서울 쪽에서 2억 3억의 천약이 나오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데는 없잖아요. 그러면 말 그대로 언론에서는 이제 집값이 떨어졌으니까 집을 사라고 하고 네. 집을 사라고 하니까 바닥이라고 해가지고 집을 사봤는데 대출은 안 나오고 계약금만 날려버리고 그리고 집주인들은 말 그대로 에어컨 4대도 설치 안 해주다가 집값 나가기 바라면서 에어컨 4개도 갑자기 인신 쓰면서 설치해주고 그런 방식으로 빼고 들어가고 그 전쟁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높은 이자율에 말 그대로 주택 대출은 제로가 되고 집값이 하락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집값 하락이 되면 정부에서는 어떻게 움직여야 합니까?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주택 거래 단절에 대한 미분양 여기에 대해서 해소료 대책을 준비한다고 얘기합니다. 해소료 대책을 해야 하는데 지금 어떻게 상황이든 간에 사실 부동산 값이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네. 왜냐하면 금리가 낮아져야 돼요. 사람들이 대출이 많아야죠. 대출이 많아야 말 그대로 아무리 가계부채가 지금 현재 1,900조 원이라고 하더라도 대출이 조금 많아져야 지금 자금성 유입이 되면서 말 그대로 부동산이 올라가고 주식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지금 물가가 센 상황에서 다시 한번 금리를 제로로 한다고 하면은 물가가 또 올라가겠죠. 1년 행복하고 20년 행복 불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리는 올라가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리고 향후 1년 동안, 2년 동안 지나서 향후 추가 대책에 따라서 부동산이 올라가겠죠. 그때 건설 경기 관련주들도 올라갈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에서 이걸 뭘 준비했느냐? 다음 점 해보도록 할게요. 뿅. 그나마 집값 하락을 막기 위해서 내놓은 게 그린벨트 해제합니다. 그린벨트 해제. 그린벨트 해제돼요. 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서초나 강남이나 이런 데 가보시면은 그린벨트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린벨트는 말 그대로 개발이 제한 구역입니다. 개발이 안 되는 구역이에요. 개발이 안 되는 구역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친환경은 그냥 풀만 보고 있는 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 제한 구역이고 이 그린벨트를 조금씩 트면서 아파트 근처에 그린벨트 지역이 있으면은 그린벨트를 트면서 도로 지하화, 말 그대로 도로 지하에 있는 도로를 만들고 여기에 따라가지고 철도, GTS 철도를 계속 개통을 시켜주면서 집값 하락을 막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서울 쪽으로 몰려있는 그린벨트 지역이 말 그대로 어느 정도 해제가 되면은 사실 이것도 생각해봐야 돼요. 네. 서울 강남 쪽에 많아요. 어. 서초 쪽에도 많고요. 네. 그린벨트가 은평구에도 많고요. 그러면 그쪽만 올라간다는 건가요? 그쪽만 올라간다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그린벨트가 그쪽에만 몰려 있으니까 뭐 저는 그냥 집이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말 그대로 이 그린벨트 지역에 계속 이 아파트 쪽 그거 그린벨트 해제한다면 강남권만 좀 하락이 조금만 더 디게지겠죠. 다른 지역은 더더욱 떨어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부동산 쪽은 저도 지식은 없지만은 이와 관련돼 가지고 어느 정도 부동산 효과는 많이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말 그대로 하반기 집값 방어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가는 다르죠. 주가는 미리 기대감에 상승이 되니까요. 네. 서울 쪽으로 주택 수요 몰리면서 집값에 대한 방어 가능성은 정부는 두고 있지만은 이마저도 어려운 사실이지만은 주가는 미리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린벨트 관련주들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지금 안 그래도 어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신년사를 통해서 네.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겠다, 또 그린벨트 해제하겠다라는 정책을 발표를 했는데 네. 어제부터 오늘장까지도 계속해서 그린벨트 해제 수혜주들이 굉장히 상승 탄력이 좋습니다. 제가 대표적인 종목들 한 두 가지만 좀 언급을 해봐도 될까요? 네네. 이게 오늘의 종목일지도 모르겠는데 일단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네. 어제 오늘 SG 세계물산 이 종목도 굉장히 상승 탄력이 좋고요. 그리고 네네. 성창기업지주 이 종목도 오늘장에서 약간 윗꼬리가 달리긴 했지만 상한가까지도 기록을 했었습니다. 이런 종목들 그린벨트 해제 관련주로 꼽히는데 오늘 전문가님께서 준비한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제가 말한 종목 중에 혹시 있을까요? 오늘 그린벨트 관련주 중에서는 없습니다. 그런가요? 네, 왜냐하면 오늘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돈전주고요. 맞습니다. 돈전주고 네. 여기에 따라 가지고 이 돈전주는 말 그대로 지금 현재 종목을 좀 볼 때는 아니죠. 왜 돈전이 됐겠습니까? 가치성이 없기 때문에 돈전주 됐겠죠. 그렇죠? 네. 그렇기 지금 때문에 609원.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전주는 쳐다도 보면 안 되는 거고요. 쳐다도 그럴 보면 바에는 안 된다. 베트남 개발 갖고 오지. 베트남 개발이요? 그럴 바에는 베트남 개발 갖고 오죠. 동전주 안 된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가지고 우리 네. 아나운서님께서도 약간 좀 제가 더 힌트 드려볼게요. 네, 좋습니다. 자, 빠르게 PPT를 좀 넘어가도록 해볼게요. 네. 뿅. 자, 말 그대로 지금 그린벨트는 놀고 있는 땅이 부족합니다. 놀고 있는 땅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부동산 대책을 그린벨트를 허물면서 공급량을 늘리는 정책을 계속 추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집값이 방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그렇게 되면 교통부에서는 미래 공간에 대해서 계획을 하면서 철도하고 주택 공급을 계속 기반으로 안전을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린벨트 형안이 서울 전체의 25%라고 합니다. 서울 전체의 25%인데 말 그대로 원래는 집값이 넘치면 넘칠수록 집값 가격 하락을 위해서 그린벨트 해제하는 게 맞는 거지만은 지금은 정반대예요. 집값이 하락되고 있으니 하락되는 지역을 특정 지역을 그쪽 근처에 그린벨트를 해제를 하고 집값 하락에만 방어를 하는 거죠. 말 그대로 그린벨트 해제를 한다고 해가지고 집값이 상승하는 것보다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 그린벨트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만 가격을 지킨다는 겁니다.
뭐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근데 주가는 여기에 미리 반영이 되죠. 그러면은 여기에 따라서 정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집값 하락 방지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 그리고 수도권 인프라 쪽에다가 조성에 초점을 맞추겠다. 그러면은 수도권 인프라에다가 초점을 맞추지만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그쪽 지역만 집값이 방어가 되겠죠. 나머지 지역들은 방어가 안 되고 그 부분은 체크를 해야 하고요. 말 그대로 주가는 여기에 따라 가지고 기대감에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종목들은 여러 가지 테마 세트가 있는데 뭐뭐 있을까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뿅. 그린벨트 쪽에는 철도하고 말 그대로 도로 지하화가 있어요. 도로 지하화가 있는데 제가 갖고 온 종목은 이게 아닙니다. 철도하고 도로 지하화가 또 어떤 종목이 있는지 그 종목을 체크해 보자는 거죠. 자,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철도 쪽에서는 말 그대로 현대로템하고 STP 그다음에 DRTI가 있어요. 그린벨트 인프라 테마로 속해 있기 때문에 이 철도 테마로 여러분들이 분류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장면입니다. 도로 지하화도 있죠. 그린벨트가 해지가 되면 도로 지하화가 말 그대로 공사가 시작이 되죠. 공사가 시작되면서 지하도 관련주는 특수건설, 우원개발, 통화지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그린벨트 인프라 테마로 도로 지하화가 테마가 상승될 것이고요. 자, 그러면은 이 그린벨트 말 그대로 철도하고 도로 지하화 관련주를 봤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린벨트 관련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자,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어디가 뭐라고 합니까? 토지 보유 관련주가 상승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토지 물어보지 보유 않습니까? 관련주요? 그렇죠. 말 그대로 예전에 대통령사도 용산으로 옮기면서 용산 쪽에 땅을 갖고 있는 산전사들이 다 상승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 그린벨트, 서울시 그린벨트 형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네. 지금 도봉, 간북, 노원, 은평, 강서 엄청나게 많죠. 서울시의 25%예요. 25%가 그린벨트인데 이 그린벨트 지역에 땅을 가지고 있는 땅 근처라도 가지고 있는 산전사들이 테마로 엮이면서 상승하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 관련주는 이 그린벨트 최대 관련주는 또 상세 설명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시가총액은 1,800억입니다. 1,869억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그린벨트 수혜주요. 최근 집값 하락방으로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 그다음에 국토부에서는 최근에 원희룡 장관은 신년사를 통해서 그린벨트 해제 및 주거 안전에 노력을 하면서 계속 언급을 한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 도시에 대한 인프라 목표로 이 그린벨트 관련주들이 오늘 상승했다고 보면 돼요. 한 번 상승한 거는 말 그대로 투심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린벨트 해제의 대장 테마주는 서울 고척동 말 그대로 고척동 쪽에 그린벨트 지역을 토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테마주의 시선으로 체크한 부분이니 이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노란톡에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제 발표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신년사에서 가장 부각되었던 게 바로 그린벨트 해제 이슈였습니다. 관련주들 어제 오늘 계속해서 거래가 몰리고 있는데 그중에서 특히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셨을 만한 SG세계물산 같은 이런 종목들은 현재가가 600원대입니다. 이런 동전주는 여러분들이 쳐다도 보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여러분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매매하실 수 있는 종목으로 오늘 공략 도와드린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약 2분 후에 정확히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노란톡 안에서만 공개될 예정인데요. 지금 노란톡으로 들어오셔야지만 오늘 종목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휴대폰에 있는 기본 카메라 어플을 켜시고 카메라 화면을 여기 우측 하단 QR코드 가까이 가져다 대기만 하시면 저희가 있는 노란톡 안으로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노란톡 안에서 2분 후에 정확하게 공개될 오늘의 종목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정확하게 여러분들께 구체적인 가격 전략도 제시해 드릴 테니까요. 편안한 매매 해보고 싶으신 분들 계속해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분 안으로 입장하시면 오늘 종목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부동산 가격 하락 그리고 그린벨트 해제 수혜주로서 첫 번째 종목 공략을 도와드려 봤는데요. 어느덧 저희 방송 마칠 시간이 다 되었는데 이 종목에 대해서 더 자세한 정확한 종목명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떻게 투자해 보시면 좋을지 전략 노란톡방 안에서 저희가 제시해 드릴 테니까요. 지금 빠르게 입장해 주시면 여러분들께서 다양한 정보들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송 마치기 약 1분 전이니까요. 1분 전까지 저희가 띄워드리는 QR코드 통해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그럼 어느덧
또 이렇게 1부 마칠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인사드리고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2부에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